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지난주에 조정이 끝나고 좀 올라가는가 싶더니 이번 주에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금요일 밤에 또 하락하니까 이번 주 주말에 좀 속상해지고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좀 짜증나는 마음도 있었는데 우리가 하루 이틀 투자할 게 아니라 1년, 2년도 아니죠. 5년, 10년 장기로 투자할 거니까 이런 것들은 그래도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좀 더 멘탈을 강화하는 훈련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주간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약부터 말씀드려 보면 우선 증시 현황에서 지난주까진 기술주 중심으로 떨어졌다면 이번 주엔 기술주도 떨어졌지만 미국 주식이 전체적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 모습인데요. 주간 이슈를 보면 FOMC 회의를 앞두고 계속 안 좋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특히나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좀 실적이 안 좋으니까 더욱더 하락 국면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아크 트레이딩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아크에서는 이렇게 하락할 때 분할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주간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증시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글로벌 미국 섹터 ETF 순으로 점검해 볼게요. 이번 주 글로벌 증시를 보면 대부분 다 빨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 ASML이 또 4.8% 하락이 나왔습니다. 반도체는 슈퍼사이클이 오려고 하는데 아직도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ASML은 실적도 좋고 그리고 화재가 있었는데 그 화재의 피해는 별로 아니다라고 했지만 증시가 떨어지니까 같이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반도체 기업 TSMC도 10.5% 하락이 나왔죠. 원래는 실적이 좋아서 엄청나게 급등했다가 그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저는 반도체 이슈가 있고 이게 공급망 이슈라든지 모든 게 해결되면 누구보다 크게 올라갈 걸로 보이는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면 중국이 오히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알리바바만 6% 정도 하락했고 나머지 기업들은 반등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조금씩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세계 증시의 선행지표라고 볼 수 있는 중국을 보고 우리도 믿어보자고요. 이번 주 미국 증시를 보면 대부분 다 빨간색이죠. 안타깝습니다. 제 계좌도 거의 다 녹아내려가고 있는데요. 작년에 생각해보면 2월, 3월에 한 달 반 정도 하락이 나왔다가 대부분 다 신고가를 갱신해 갔죠. 그런 모습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을 먼저 짚어보면 애플이 5.6%, 엔비디아는 12.04%, 구글은 5.9%, 아마존이 꽤 많이 빠졌죠. 11.5%입니다. 아마존은 올라간 것도 없는데 빠지는 것도 신나게 빠지고 있는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VOO ETF를 말씀드리면서 그 중에서 많이 빠진 기업 중에 아마존을 말씀드리고 실적을 보여드렸죠. 이번 분기의 실적이 안 좋을 걸로 예상되니까 주가도 많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실적을 꼭 챙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 P&G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실적이 좋게 나오고 예상치보다 상회했다고 하니까 오히려 높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실적이 잘 나올 기업들을 챙겨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그래도 유일하게 안 빠진 섹터가 에너지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업의 바로미터를 볼게요. 고점 대비 하락이랑 저점 대비 상승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 대비해서 애플은 6% 정도 추가 하락이 나와서 고점 대비 11.2%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도 꽤 많이 빠졌죠. 지난주 대비 6% 추가 하락을 해서 14% 하락이 나온 상태입니다. 마소도 꽤 많이 빠졌죠. 15%까지 빠진 게 거의 드문 일인데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내려오면 ASML도 5% 빠졌는데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지금 요거는 보험 관련된 기업인데 배당 관련된 기업들은 꽤 잘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비 1%밖에 하락이 안 나왔고 고점 대비 9.4% 정도 하락입니다. 그리고 저점 대비 상승률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43%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는 보험 관련된 기업들도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섹터별 현황을 보겠습니다. 금요일만 놓고 보면 경기방어주랑 유틸리티가 방어를 잘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주일을 놓고 보면 에너지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에너지랑 유틸리티가 방어를 잘 했죠. 대표 기업을 말씀드려보면 에너지 쪽에서는 엑슨모빌이 있고 유틸리티에서는 콘솔리데이티드 에디슨이 있습니다. 뉴욕시에다가 전기랑 가스를 공급해주는 회사죠. 이런 기업들은 당연히 배당주에 속합니다.
이번 주 ETF 현황을 보면 왼쪽 아래 QQQ가 6.9% 하락이 나왔습니다. DIA도 5%나 빠졌죠. 반대로 인버스는 올라갔겠죠. 떨어져야 올라가는 상품이니까. 그래서 SQQQ를 보면 22.7% 상승이 나왔는데 저는 절대로 인버스엔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에너지랑 유틸리티가 방어를 잘 해주는 모습인데요. 우리가 이래서 포트폴리오를 잘 분배하는 게 중요한 거고, 저도 기술주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요즘에 많이 떨어지는 모습인데 조금 더 배당에 포커스를 맞춰 봐야겠습니다. ETF 바로미터를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섹터를 보면 대부분 다 하락이 나왔는데요. 특히나 정보 기술 분야가 크게 빠지고 있죠. 이번 주만 하더라도 6% 추가 하락이 있어서 고점 대비 하락이 12.8%나 됩니다. 그리고 주요 지수에서 미국 전체 시장에 투자하는 VTI가 이번에 6% 빠졌죠. 이 말은 즉슨 기술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이 하락했다는 겁니다. 이게 좋지 않은 신호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나 대형 가치주에 해당하는 VTV가 5% 하락이 나왔다는 건 신고가를 계속 갱신해 가다가 꼬꾸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배당주 중에 제가 좋아하는 ETF가 있죠. SCHD도 잘 올라가다가 이번 주 5% 하락이 나와서 고점 대비 하락이 5.8%나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레버리지 마지막으로 보면은 FNGU랑 BULZ가 거의 반타작이 났죠. 여기에 들어있는 기업 중에 넷플릭스가 있습니다. 신규 회원 감소 전망으로 인해서 금요일날 주가가 20%나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이 빅테크 기업을 담고 있는 이 레버리지 상품 FNGU랑 BULZ가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ETF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차트를 봐야 되지만 그 안에 있는 기업과 실적까지 체크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루 동안 주가가 또 많이 빠졌으니까 제가 업데이트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4개의 ETF의 최종 버전인데요. 주말까지 이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QQQ V5, SCHD, VIG를 가지고 왔는데 고점 대비 하락이 가장 큰 문제들 하나씩만 말씀드려보면 QQQ랑 V5에서는 엔비디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고점 대비 하락률이 32.5%나 되죠. 그리고 SCHD랑 VIG는 가장 큰 문제 21.3% 빠진 브로드컴입니다. 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일을 체크해보고 우리가 투자할 때 점검해 보도록 하자고요. ETF 바로미터 마지막으로 테마형을 볼게요. 반도체가 지난번에 많이 상승이 나왔는데 그 상승폭을 대부분 다 반납했습니다. 이번 주만 SOXX가 11%나 하락이 나왔죠. 그리고 오른쪽 아래 리츠가 정말 오랜만에 하락이 나왔는데 VNQ 3% 하락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이슈 러시, 순매수 탑5랑 중요 기사 5개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순매수 탑10을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보고 계시는데요. SPY가 가장 큰 순매수가 일어났습니다. 1514억 원의 매수가 들어왔고 2등은 테슬라 1407억 원, 그리고 3등이 TQQQ인데요. 3배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1300억 정도 들어왔고 그 다음 4위가 IVV, 요것도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죠. 1000억 정도가 들어왔고, 그리고 SOXL, 요것도 3배 레버리지 상품인데 1001억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면 1등과 4등 동일한 ETF인데 SPY를 더 강하게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SPY랑 IVV의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둘 다 S&P 500 지수를 추종하니까 차트가 똑같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수익률도 같겠죠. 이랬을 때 우리는 총 보수가 어느 게 낫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IVV가 0.03%로 SPY보다 3배나 더 적죠. 그런데 아직도 SPY를 강하게 매집하는 걸로 보이는데 SPY 말고 IVV를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아니면 VO나 SPLG가 더 좋으니까 최대한 보수가 적은 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식 계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기사 5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룸버그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나스닥이 한 주 동안 7.6% 급락이 나왔고 버블 붕괴의 경종을 울렸다고 합니다. 그동안 고평가 받았던 기업들, 기술주가 대부분이겠죠. 펀더멘탈이 높은 기업들은 우리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 증시 최악의 한 주였는데 기술주를 팔았는데 거기다가 넷플릭스는 주가가 20%나 빠졌습니다. 실적 발표에서 실적은 그나마 괜찮았는데 앞으로 이용자가
투자가 줄 수 있다. 이러면서 전망치가 좋지 않았죠.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전망이 좋지 않은 기업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앞으로 전망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먼저 실적 발표 전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인데요. 82조 원의 블리자드를 인수했습니다. 블리자드라고 하면 스타크래프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마소는 게임에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메타버스 경쟁에 가세하고 있는데 앞으로 메타버스에 얼마나 확장해 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번째 기사는 미 FOMC 개최를 앞두고 지금 얼어붙고 있는 시장에 더군다나 암호화폐 시장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그리고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보여주는 모습은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죠. 우리는 조금 더 암호화폐를 조심히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인텔이 24조를 들여서 반도체 시설을 투자하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시장은 앞으로 활성화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도체에 관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1월은 실적 발표 시즌인 만큼 실적 스케줄을 가지고 왔는데요. 25일에는 마소랑 존슨앤존슨이 있고 26일에는 테슬라랑 인텔, 그리고 27일에는 애플, 비자, 마스터카드 등이 있습니다.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있다면 실적 발표를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추가로 또 봐야 될 건 25일이랑 26일이죠. FOMC 미팅이 있으니까 이때 이후로 주가 변동폭이 상당히 클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 실적 발표하는 기업이 당연히 좋다면 반등하기 시작할 테니까 실적 발표일이랑 FOMC를 같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요 기업에 대해서는 어제 영상에 언급드렸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링크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크 트레이딩입니다. 아크가 어떤 회사에 집중하는지 지켜보면서 거래 내역을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 탑10 기업의 비중 변화를 보겠습니다. 지난주를 먼저 보면 테슬라가 6.2%, 텔레닥이 5.5%, 코인베이스가 4.7% 순으로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주에 봤더니 테슬라가 6.2% 동일한 비중이죠. 그리고 텔레닥이 0.3% 올라서 5.8%가 됐습니다. 코인베이스도 0.1% 올라서 4.8%가 됐는데요. 지금 보면 비중이 조금씩 늘어가는 모습인데 아크에서 매수했는지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 아크 탑10 기업의 거래 현황을 보겠습니다. 흰색으로 나타난 건 매도이고 에메랄드색은 매수인데요. 10개 기업 중에서 테슬라 빼고 나머지는 전부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서 텔레닥은 2.6%랑 이그젝트 2.7%두 기업을 강하게 매수했습니다. 아크탑 5 기업의 이번 주 성적을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하락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나마 덜 빠진 기업은 준비디오로 7.6% 하락이 나왔고 가장 크게 빠진 기업 코인베이스입니다. 16.5% 하락이 나왔는데요. 이번 주 코인 관련된 기업들의 하락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 3, 4등을 말씀드려보면 텔레당, 로큐, 테슬라 순이었습니다. 아크가 투자하는 기업 중에 상위 20%에 해당하는 30개 기업의 거래 현황을 보겠습니다. 증감률을 보면 매수했는지 매도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30개 기업 중에 이번 주에 매도한 기업은 딱 3개밖에 없습니다. 1위에 있는 테슬라랑 그리고 22위에 있는 이리디움 그리고 30위에 있는 아이오니스입니다. 그리고 5% 이상 강하게 매수한 기업은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인텔리아입니다. 아크가 투자하는 30개 기업 중에 3개 기업의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강하게 매집한 인텔리아를 보면은 하락폭이 꽤 크죠. 9.3%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매도한 기업 중에 이리디움이랑 아이오니스를 가지고 왔는데 고점 대비 하락률이 6.5%랑 6.4%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상대적으로 덜 빠진 기업을 매도하고 그리고 더 빠진 기업에 추가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무조건 더 빠졌다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미래 전망이 더 좋으니까 강하게 매집하는 모습이죠. 우리도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하락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 있는 기업들도 하락할 텐데 그 중에서 선별적으로 분할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현금이 없다고 마냥 지켜보는 것보다 앞으로 더 실적이 좋고 괜찮은 기업이 더 많이 빠졌다. 그러면 조금씩 옮겨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